미래엔리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3월 미국과 이란 전쟁 속에 코스피 지수 거의 한 16%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월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북새통 난리 속에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3월에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37조 원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치는 월간 순매수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개인 투자자의 사상 최대 월간 순매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증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비규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37조 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의 월별 순매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추이입니다. 자, 오늘 3월 거래일을 하루 남긴 이 시점에서 37조 원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내일도 또 샀다 한다면 38조 원 혹은 그 이상도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한 그러한 기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 이번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순매수 기록은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투마했던 물량을 그대로 받았다 보니까 개인의 순매수로 이렇게 찍힌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2월에 정말 시장 상승 속에 호보 심리가 극단으로 이르렀던 그러한 기세가 3월로 넘어오면서 그 매수세가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 측면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 개인 투자자의 37조 원대의 순매수, 3월 순매수 요 기록에 대해서 자, 과거의 증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역사의 반복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모습은 자금 시장의 대변육 속에서 나타나는 자금의 큰 물줄기가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증시 역사의 반복이라고 보는 관점은 가까이는 2021년 1월에 발생했던 21조 원대의 1월 월간 순매수 기록이 발생한 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슬금슬금 체력이 떨어지더니 하락장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뿐만 아니고 과거에 2007년 이런 때도 개인의 순매수 전환이 있은 뒤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 역사의 반복이 아니겠냐, 그런 관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37조 원 가까이 들어온 이 자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머니무브 또는 예금에서 머니무브하는 그 트렌드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역사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지금의 개인의 순매수가 과거의 역사, 증시 상투를 만들었던 그 역사랑 비슷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당장 2021년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2021년 전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에 엄청난 규모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속에 삼성전자, 그때 당시 현대차가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이 발생했었어요. 1년 가까운 증시 상승 후에 지수를 사야 된다, 대장주를 사야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때 당시 삼성전자, 현대차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렸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1월 거래대금이 그때 당시 21조를 만듭니다. 이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친 거예요. 자, 그때 당시 보게 되면요, 시장을 상승시키면서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3월
예, 3월 개인의 순매수가 37조에 가까이 됐는데, 자, 그 모습은, 조금, 21년 1월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치 그 모습은 2020년, 1월에서 3월, 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할 때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어땠습니까? 외국인이 투매하는 거 개인이 그대로 다 받아줬죠. 그때 당시 보게 되면은, 개인이 저렇게 사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반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합니다. 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고객 예탁금입니다. 조금, 약간 조금, 예, 찝찝한 것 중에 하나는 대규모 개인의 순매수 속에 고객 예탁금이 6조 원 정도 감소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고객 예탁금이 감소했다. 예,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개인의 대규모 매수가 있더라도 예탁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뭐라고 할까요? 이 전쟁터로 치자면, 총을 막 쏘고 있는데 탄약이 계속 공급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3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개인이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나면 예, 충분히 탄약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 예,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탁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예탁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아주 따봉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에요. 자, 이번 3월을 거치면서 신용융자가 증가세에 있긴 하였지만 다행히 개인의 대규모 매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 개인의 신용융자 증가는 1% 미만인데, 자, 그 덕분에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29% 수준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만약에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개인의 순매수 속에서 신용융자가 폭증했다. 그러면서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 넘어서 30% 중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지금 29% 수준, 30% 가끔 넘긴 합니다만 30% 미만으로 좀 부담이 없는 지금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중동 상황이 예,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한 번씩 꿀렁할 수 있습니다. 예, 꿀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쇼크가 올 수도 있죠. 쇼크가 벌어지면 신용융자 강제 청산 등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만약에 그런 일이 혹시나 벌어졌을 때 그래서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20% 수준까지 내려갔다 혹은 그 언더로 내려갔다 이러한 일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한다면 만약에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시점은 아마 우리에게 예, 정말 큰 기회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 앞으로의 상황은 예,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합니다만, 예, 이 부분, 예탁금, 예,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진 않는지 함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신용융자, 예, 만약에 시장이 조정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용융자가 감소했다 그러면 베스트 시나리오. 근데 신용융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예탁금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건 좀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해결해 주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예, 중동 상황이 모두 끝나는 예, 그럼으로써 체계적 위험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현실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 힘내시고요. 함께 두 가지 지표 관찰하시면서 시장 예,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 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 0에서 1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